하이투자증권 고혜영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콕핏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서서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SDV 시장이 열리면 디지털 콕핏 시장도 같이 개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서두에 저희가 이제 뭐 현기차나 뭐 벤츠 같은 완성차 OEM 업체들이 24년에서 25년 사이에 SDV를 전면적으로 적용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가 되면 콕핏 시장도 같이 개화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 2번 보시면 이 LG전자가 벤츠 EQS에 공급한 디지털 콕핏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계기판 그리고 이제 센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이런 각각의 인포테인먼트 요소들이 하나로 합쳐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고급 차량뿐만 아니라 매스티어 차량에도 이런 콕핏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 이제 그림 3번 보시면 이 미국의 비스티온이라는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콕핏만 퓨어하게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화면은 점점 커지고 있고 고급 차량뿐만 아니라 맨 왼쪽에 있는 이 콕핏 모양을 보면 이건 이제 매스 타겟팅 차량에 들어가는 콕핏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하향 침투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콕핏이 SDV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림 4번 보시면 되고요. 이 SDV가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스마트폰처럼 업그레이드 가능한 커넥티비티카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위에 있는 그림이 이제 10년 전에 나온 벤츠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시보드에 물리적인 버튼들이 상당히 많죠. 이렇게 이제 물리적인 스위치들이 많으면 현실적으로 이 OTA를 통해서 차량을 업그레이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SDV 시장 이 적용과 맞물려서 이 물리적인 스위치들이 패널 안에 이 통합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콕핏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장에서 누가 잘하고 있을까? 이 그림 5번인데요. 하만이 지금 삼성전자 이제 산하에 있는 하만이 15%로 1등 하고 있고요. LG전자가 11%로 2등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보쉬, 컨티넨탈 뭐 이런 이제 전통적인 티어 1 업체들도 많이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바로 밑에 이제 그림 6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장에서 LG전자의 점유율이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이 차량용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시장에서 여전히 5%의 점유율도 채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 12%까지 올라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경쟁 의무가 있느냐? 우리 이제 뭐 운전자들이 사실 뭐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메카니컬 파츠들을 볼 일은 별로 없는데, 사실 이제 콕핏이나 이런 센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조작을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직관적인 UI나 UX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LG전자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나 가전을 생산하면서 이런 이제 UI나 UX를 설계해 본 그런 노하우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메카니컬 파츠 업체들보다는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들은 전통적인 이제 메카니컬 파츠 업체들 그리고 뭐 LG전자, 하만 이런 전체적인 이 인포테인먼트 업체들의 매출 트렌드인데요. 모든 업체들이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제 LG전자의 이 상향 폭이 훨씬 더 가파른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LG전자의 콕핏을 얘기할 때 사실 이제 LG 엔솔이랑 좀 비교를 해가지고 시장이랑 소통을 해보고 있는데, 그림 13번 보시는 것처럼 LG 엔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예상 수장고를 430조로 보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은 한 120조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죠. LG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수장고를 저희가 100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오늘 기준 이제 19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뭐 다시 부연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제 19조라는 시가총액이 가전, TV, BS 같은 본업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100조의 수장고는 프라이싱이 안 되는 것 같다, 히든 밸류인 것 같다라는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투자분들이랑 이 배터리랑 비교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뭐 악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JV 맺으면서
이 성장의 청사진이 굉장히 좀 명확한 것 같은데 LG전은 이 수장고 100조 중에서 대략 한 60, 70%가 인포테인먼트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성장이 가능한 거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아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 15번 보시면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 인포테인먼트 사업도 충분히 성장의 청사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LG전자 수주장고 트렌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년 전까지만 해도 60조 안쪽이었는데 작년, 그러니까 22년에 80조로 한번 크게 점프업했고요. 올해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조 정도를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에 갑작스럽게 이 잔고가 늘어난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 그림 16번 보시면 되는데요. 이 VS본부의 파트별 수주장고 트렌드입니다. 사실 저도 이거를 브렉다운 해 보기 전에는 전기차 모터 쪽에서 가장 성장이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포테인먼트 쪽이 잔고 성장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칵핏이나 이제 센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관련된 수주가 많이 늘어난 부분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년에 잔고가 급증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LG전자가 수주를 한번 받고 나면 대략 한 2년에서 3년 정도 연구개발하고 2, 3년 뒤에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인포테인먼트 쪽 잔고가 많이 늘었다라는 거는 24년, 25년 이후에 이 매출이 점프업할 수 있는 뭔가 이슈가 있다라는 건데 그 이슈를 저희는 서두에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SDV의 개화로 연결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이제 이 수익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이 인포테인먼트 하면은 이 정상 이익률이 낮은 거 아니냐, 지속 가능한 이익률이 로우 싱글로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미드 싱글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림 17번 보시면 저희가 이제 VS본부의 그 이익률 트렌드를 그려봤는데 일단 25년에 미드 싱글 타겟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콕핏에 대한 익스포저가 24년, 25년 갈수록 이제 커질 건데 이쪽 제품들은 이 고부가 가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콕핏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이익률은 개선되는 방향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 19번 보시면 되는데 LG전자 VS본부의 영업이익이랑 에비타 트렌드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에비타가 상당히 크죠. 감가비가 크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어셈블리 사업인데 감가비가 큰 게 좀 특이하죠. 근데 이게 VS본부의 사업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에서 3년 정도 이 매출 없이 연구개발만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다 비용 처리해버리면 이익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자산화합니다. 이 자산화한 다음에 실제 2년 뒤, 3년 뒤에 매출이 발생할 때 같이 이제 감가상각을 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감가에 대한 고정비 레버리지가 발생할 수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이 연구개발 항목을 보면 이 하드웨어 설계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콕핏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연구개발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연구개발비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플랫폼화가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GM한테 이제 공급한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개량해서 다른 완성차 업체들로도 공급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단위 매출당 감가비의 비중이 그림 18번 보시는 것처럼 우하향하는 트렌드를 보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그림 21번 보시면 앞서서 저희가 이제 비스티온이라는 회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도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익률이 개선되는 트렌드로 추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말씀드렸던 이 연구개발비의 플랫폼화, 단위 매출당 감가비의 감소 이 부분을 반영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 LG전자 VS본부의 인포테인먼트 사업도 분명히 SDV라는 성장의 청사진이 있고 그리고 마진도 로우 싱글로 한정 지어가지고 볼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VS본부에 얼마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느냐? 저희는 결론적으로 6.5조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를 베이스 시나리오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년에 저희가 이 사업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5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때 저희는 이 VS본부가 1.3조의 에비타를 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 가능 기업을 밑에 5개 나열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2016년에 하만을 인수할 때 EV/EBITDA 10배 사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상장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는 비스티온이 가장 이제 비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25년 기준으로 7.5배 받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VS본부가 사업 가치가 9조 이상으로 계산이 되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스티온은 사실 이제 이 마진의 개선폭이 훨씬 더 가파릅니다. 25년에 하이 싱글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LG VS본부는 미드 싱글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디스카운트는 좀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 사업 가치를 고민해보자라고 보면은 5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밑에 덴소, 파나소닉, 컨티넨탈 같은 전통적인 티어 1 업체들의 평균을 타겟팅한 사업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VS본부의 가치가 이 5조에서 9조 사이에 형성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4개 업체의 평균을 타겟팅하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6.5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베이스 시나리오로 VS본부의 사업 가치를 6.5조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림 22번입니다. 그래서 이 LG전자 SOTP 밸류에이션인데요. 앞서 이제 가전 TV, BS 같은 본업으로 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전 TV, BS 이 피어를 저희는 이제 월풀, 일렉트록스, TCL, 하이센스 이런 업체로 잡았는데 사실 이들보다 LG전자가 지금 훨씬 MS나 이런 이제 프리미엄 라인업에서의 경쟁 우위가 강하기 때문에 이들의 평균을 타겟팅해가지고 비교하는 거는 이 상당히 보수적인 추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본업은 이제 21조의 가치 그리고 여기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VS본부의 가치를 6.5조 더해주면 최종적으로 LG전자의 적정 가치는 27조에서 28조 정도로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판단이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조 정도 되기 때문에 여전히 업사이드는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쭉 저희가 STV와 관련된 콕핏 시장의 성장 그리고 콕핏 시장에서 가장 경쟁 우위가 있는 LG전자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요. LG전이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을 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재평가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가의 업사이드는 더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칵핏 시장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